빙고는 문을 두드리는 예기치 않은 방문객으로 거의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우리 자신의 말, 일상적인 습관 및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하는 작은 양보를 통해 비열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주위에 벽돌로 감옥을 지은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깨달을 때까지 벽이 너무 높고 문이 홀로 닫혔습니다. 가장 어려운 진실은 빙고는 운명의 처벌이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오류의 누적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돈이 주지 않을 것 또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과 같은 말을 할 때 이 문구들은 자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예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연기할 때마다 이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정적 판결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이 우리가 매일 우리의 태도로 그것을 먹일 때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지혜는 이미 경고했다. 그녀는 세상이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하는 단어와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의해 가르칩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전류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빈곤을 과정에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금 곡물을 모은 사람의 비율을 생각해보지만 밤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축적한 것보다 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 이웃, 정부를 비난했으며 집의 문을 넓게 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그가 유지한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은 노력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지만 우리의 일과 기회가 떨어지는 곳에서 우리 자신의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빈곤은 주머니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데니얼 코너먼과 같은 학자들은 우리가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자동, 다른 하나는 느리고 반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처음, 즉시 습관과 반응의 것, 그것을 깨닫지 않고 돈을 훔치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되어 더 이상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확히 우리가 우리의 운명지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빅터 프랭켈은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더라도 항상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우리가 부족한 말을 선택하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내부 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과 성장의 말을 선택한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그것을 깨닫지 않고 반복하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예언이 되는 어떤 선언 문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조금씩 빈곤하게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반사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 없이는 빈곤 주기를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빈곤의 최악의 함정 중 하나는 항상 외부 범인을 찾는 경향입니다. 정부는 길을 가고 있다, 풍부 도둑질 또는 나는 잘못된 장소에서 태어났다 과 같은 문구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침묵하는 독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양도할 때마다 변화의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노예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변형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빈곤은 이러한 책임 부족으로부터 정확하게 먹이를 줍니다. 양동이와 밧줄로 우물 옆에 있지만 갈증으로 죽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태양, 이웃, 행운을 비난합니다. 손을 뻗고 양동이를 당기십시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습관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정신 함정지라고 부릅니다. 코너먼은 우리의 뇌가 쉬운 설명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는 것보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러나 빈곤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생각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슈메이커는 고객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세이지가 그에게 말했다. 먼저 신발이 편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개선하십시오. 장인은 협의회를 따라 그의 작업을 완성했으며 곧 많은 요청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없었지만 책임을 맡기를 꺼려했습니다. 안젤라 앵젤러 더쿼스는 그것을 그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만 태어납니다. 빈곤은 애도에 영향을 공급하는 반면 번영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일에서 발생합니다. 그레그 머큐니 말했듯 이 원칙은 덜하지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난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인식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보고 실제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항상 안식일을 반성에 잠시 일시 중지한 순간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외부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내부를 바라보는 것은 이 침묵 속에 있습니다. 고요함에서는 분명합니다. 빈곤이나 부는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변화가 외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대부분 잘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모든 변화가 우리 안에서 먼저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실제 풍요로움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를 조용히 빈곤하게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연기의 습관입니다. 그때, 지금은 아님,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동안 누락된 기회로 변합니다. 운전할 때만 회전하는 바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밀기를 중단하면 떨어질 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일은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귀중한 해를 잃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명확성이 있습니다. 각 행동에는 적절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키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결정했을 때 공간은 이미 점령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텐트를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1년 후 그의 경쟁자들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항상 나중에 비었기 때문에 모두 제임스 클리어와 같은 현대 습관 연구원들은 진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작은 일일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적어도 하나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매일 개시하면 성장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고대의 지혜는 미루는 습관이 빈곤 자체보다 더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코너먼은 우리의 뇌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떨어지고 문제가 축적되기 때문에 내일은 항상 어려울 것입니다. 한 학생은 한 번 랍비에게 물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답은 내일 하나가 있다면 내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 있으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후 내 환상을 해체하는 지혜입니다. 작은 행동은 항상 완벽한 계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이언 할러데이가 말했듯이 장애물은 길입니다. 우리가 연기하면 장애물이 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산이 한 단계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돈과 기회를 실현하지 않고 훔치는 또 다른 실수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깨닫지 않고 비율, 기회 및 연결을 훔칩니다. 그것은 빈곤을 만성적인 것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머니를 비우는 세 번째 함정은 작은 것들의 부주의 한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쫓겨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재산이 지어지거나 파괴되는 것은 바로 오프엘에 있습니다. 작은 균열이 있는 양동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방울 후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결국 당신은 왜 그것이 얼마나 채워지더라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누출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충동 지출, 불필요한 양보 및 반사가 없는 선택은 큰 피해보다 배수됩니다. 모어건 하우젤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큰 금액에 관심이 있지만 일상적인 습관에서는 재산을 잃습니다. 수백 개의 미세 구역이 당신의 돈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빈곤이 자연적인 주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에 대한 공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마을의 머시언트, 관대하지만 부주의합니다. 그것은 친절하지 않고 소량에 중요하지 않은 각 고객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이달 말에 그는 이익이 없다고 불평했다. 나이가 많은 세이지가 그에게 말했다. 켈 누포워트는 더 가치 있는 자원으로 깊은 작업과 관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는 돈에도 적용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자원이 탈출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무의미한 세부 사항에도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 준비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풍요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작은 자의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오류, 이것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작은 선택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시스템이 됩니다. 제임즈 클리어가 원자 습관으로 썼듯이 심지어 가장 사소한 행동, 사인, 일상, 보상조차도 새로운 주기를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혜가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부는 모든 팬이 매 순간마다 모든 말을 존중하여 태어납니다. 그것은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가 번영하는 사람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최소값을 멸시하고 최대값을 잃습니다. 재정을 배수하는 네 번째 실패는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일하는지 또는 어디를 걷는지 알지 못하면 그의 노력은 바람의 모래 곡물처럼 분산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과일을 거두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켈은 이미 그 의미는 최악의 역경에서도 인간에게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장애물도 멈출 수 있는 변명이 됩니다. 돈을 사용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누적하려는 것을 정의하지 않으면 항상 손가락 사이에서 실행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각 단계에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길든 끊임없는 은유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도로는 미로가 됩니다. 개인은 원을 걷고 왜 그가 진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상인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매장을 열었지만 계획 없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 많이 샀고 때로는 필수 요소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침몰했습니다. 멘토가 당신에게 왜 이 가게를 여는가?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고 그는 공허를 깨달았다. 사명을 정의하고 가족을 지원하고 양질의 제품을 제공함. 결과는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지시되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강화. 왜 시작하십시오. 유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외에 내 명확성이 없는 한, 재정은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지루한 바구니를 채우는 것과 같이 노력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러비 자너선 섹스는 휴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명확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부와 혼돈으로 순서대로 바꾸는 것은이 명확성입니다. 현대의 아이디어는 이 원리를 반영합니다. 그레그 머표는 필수주의에 따라 덜하지만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명확한 목표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합니다. 그것 없이는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잡고 필수품을 잃습니다. 진정한 빈곤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목적의 부족입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양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은 한계를 정의합니다. 빈곤이 당신 주위의 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때 재능과 기회조차도 계속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었지만 매일 밤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한 친구들과 만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가 건축, 경험 및 진보된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때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바뀌었고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따랐습니다. 캐렐 덱은 성장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공허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듣는 단어를 먹습니다. 당신 주위의 패배의 연설만 반영한다면 이 사고방식은 번성할 공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희망과 행동이라면 더 강해집니다. 라이언 할러데이가 회상하는 것처럼 장애물은 길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에 주목하십시오.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중 하나여야 합니다. 원이 벽만 볼 수 있다면 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함정은 돈을 점차적으로 훔칩니다. 그녀는 꿈을 빼고 그것들을 재로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스러기에 정착하게 하고 더 이상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레그 머큐는 덜하지만 더 나은 권칙을 변호합니다. 때로는 풍성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빈곤 한 삶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은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공동체는 끌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지원과 존중이 있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빈곤이 돈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또한 당신이 흡수하는 대화에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살고 있는 원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이 모든 결함은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천천히 훔치고 있습니다. 불만, 지연, 세부 사항에 대한 경사, 목적이 없는 삶, 바로 가기 추구, 뒤로 당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은 함께 운명처럼 보이는 빈곤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요약은 간단합니다. 빈곤과 불을 쌓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말, 생각, 행동 및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변형시킬 때 삶은 그들과 함께 변합니다. 실제로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2. 액션, 오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3. 주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기능을 가치 있게 평가하십시오. 4. 목적, 왜 일하는지 아십시오. 5. 인내, 쉬운 길을 거부하십시오. 6. 환경, 전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용적인 계획 1. 시트를 가지고 돈에 대해 반복하는 새 문구를 적어 두십시오. 분석,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까? 2. 앞서 나온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5분이 걸리지만 오늘은 해요. 3. 당신의 원에 영감을 주는 사람을 식별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위해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4. 하루가 끝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유대인의 지혜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의미의 힘을 잊었습니다. 이 힘을 회복하면 빈곤은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류는 돈을 훔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권력과 그들의 행동, 부를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란 없이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지혜만.